오늘은 수능에서 핵심 논리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무리행위의 특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리행위란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의 심리가 저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어떤 심리로 인해 무리행위를 하는지에 중점을 두면 됩니다. 안드웨건 효과, 스눕 효과, 데블런 효과, 기펜제, 양떼 효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타인의 행위가 나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쯤에 백그라운드 1권에 있는 사회촉진현상과의 차이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려는 법칙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방법, 믿어야 할 사항 등을 결정할 때 타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수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좀 더 쉬운 정의를 볼까요? 우리 주위에서 소위 맛집, 원조집 같은 음식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집은 다수의 선택이 채택됨에 따라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주위에서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는 음식집을 선택한다. 주변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맛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을 선택하는 이들은 대부분 특정 부류가 아닌 당신과 같은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천천히 밝혀보겠습니다. 아무튼 음식 골목을 갔는데 어떤 음식점이 맛집인지 모르는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음식점을 가라는 것이죠. 위와 같은 경우는 따로 법칙을 만들지 않아도 경험적 증명, 즉 우리가 겪은 실생활의 경험이 증명해줍니다. 경험상 사회적 증거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하며 또한 타당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맛있는 맛집을 찾아 음식 골목으로 왔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집이 맛집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맛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나에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적 증거는 나와 비슷한 다수가 하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기본 가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역이용하는 마케터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증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곳의 본능을 이용하는 일종의 설득 방법론으로 원시인류에서 이어져 온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사회적 증거에는 나에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사성과 불확실성의 심리로 정의합니다. 먼저 유사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음식 골목에 온 모든 타인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맛집에서 먹고 싶은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타인과 자신이 유사하다고 느낄 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따를 경향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가 맛집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경우 적어도 타인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황이 불확실하고 판단의 정보가 취약할 때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어떤 행동이 적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마케팅 담당자들이 역이용할 경우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음을 좀 전에 언급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동일한 생각, 즉 유사성으로 무장시키고 주변과 차단시킴으로써 개인들에게 불확실성을 유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선택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됩니다. 이성이 마비된 인간의 무리는 이성이 없는 동물의 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며 개인적 판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증거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잘 점검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수능에 출제되었던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타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타인의 행동을 나로 하여금 친숙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친숙함은 경멸이 아닌 열정을 낳는다. 이 말에 의미를 두어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음성은 생략하니 영상을 눈으로 잘 보기 바랍니다. I'm about to cry.
'cause you're standing in front of me. 6번의 타월 재사용 예제는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사례이며 5번의 기부 전략은 재해가 생긴 후 우리가 미디어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놀라운 점은 특별한 마케팅이 없습니다. 단지 타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옳다는 것만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위의 사례 모두가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암기하지는 않아도 위의 사례가 제시될 경우 사회적 증거가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해야 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과 유사하지만 사뭇 다른 느낌의 밴드웨건 효과, 한국어 번역으로는 편승 효과라 불리는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과사전적 정의입니다. 어떤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의 선택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네트워크 효과 중 하나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을 뜻한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역마차 밴드웨건이 금강 발견 소문이 나면 요란한 음악을 연주해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밴드웨건 효과는 참으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 악대차 현상, 유행 효과 등으로 소위 유행이나 충동구매로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뒤 다양한 이론들과 구별하기 위해 밴드웨건의 경제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경제학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은 가격과 개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와는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구매 행위를 결정합니다. 즉 타인과 나의 구매 행위는 상호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밴드웨건 효과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소비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비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에 인간의 심리가 포함되었을 때 이를 행동경제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밴드웨건 효과 역시 행동경제학의 한 영역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꼭 경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나도 해볼까 해서 행위하게 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언급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2002 월드컵 거리 응원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광장에 모였던 거리 응원단은 10만 명가량이었지요. 예선전, 16강, 8강, 4강을 거치면서 거리 응원 인원은 급속도로 불어나 1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거리 응원에 동참합니다. 남들이 모두 하니 나도 유행에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이 중심을 이룬 것이죠. 이는 밴드웨건 효과의 대표적 사례이며 확실히 사회적 증거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모두 비교 정리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몇 년 전 일어났던 허니버터칩 사건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먹으니 나도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원장님은 경기도 시골 편의점까지 가서 몇 봉지 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뉴스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매일 등장했었습니다. 이렇듯 어떤 상품이 유행함에 따라 그 상품의 소비가 급속도로 촉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밴드웨건 효과는 선거철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세해 보이는 사람을 지지하는 현상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면 그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몇 주 전부터 지지율 조사를 금지합니다.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 현상이 스놉 효과입니다.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스놉은 잘난 체 하는 속물을 의미한다. 스놉 효과는 마치 까마귀 떼 속에서 혼자 떨어져 고고하게 있는 백로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그렇습니다. 스놉 효과는 부유한 사람들이 타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즐기던 상품이라도 대중화되면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차별화를 위해 일반인이 모르는 상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놉 효과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급스러운 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신속하게 구매합니다. 고급 제품을 소비하는 영광은 아무나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급 제품이라도 이제는 아무나 사용하는 제품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영광스럽지도 고급스럽지도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밴드웨건 효과와 스놉 효과의 차이를 정리해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는 밴드웨건과 스놉 현상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밴드웨건 효과는 사회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계층의 소비 형태를 모방하여 자신도 동일한 레벨에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는 소비 형태입니다. 이때는 유명인들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용하니 당신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놉 효과는 고급 제품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하지만 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누구나 다 사용하는 제품이 되어버리면 그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비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화하려는 경향이지요. 이런 경우 전면적인 상품 광고를 해서는 효과가 없으며 VVIP 계층을 타깃으로 비밀스러운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이쯤 되면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된 데블런제가 생각이 납니다. 동시에 깁텐제까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4가지를 한꺼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또다시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과 붕괴 현상에서 그 애를 찾아볼 수 있겠지요. 경제학적으로 스놉 효과는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값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배블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입니다. 사치제 또는 명품 등의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 현상인데 스노표가와 같은 듯 다른 듯합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스노표가는 다른 사람들의 구매 여부가 본인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블런 효과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샤넬의 신상품을 아직 아무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다면 스노표가, 샤넬의 기존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구매하고 싶다는 것은 배블런 효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밴드웨건 효과의 반대가 스노표가가 되는 이유는 처음에 정리했듯이 타인의 소비 행위가 나의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기본 정리가 중요합니다. 기펜제 역시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합니다. 기펜제는 열등제의 일종으로 실질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소비해 본 적이 없는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지요. 19세기 아일랜드 지방에서 감자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소득의 증가로 구매력이 증가하자 그동안 주식이었던 감자에 신물이 나서 감자 소비를 줄이고 고기 소비를 늘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든지 말든지 꼴리는 대로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백그라운드 2권 47번, 48번 영상을 보면 소비자 선택,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를 아주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보든지 말든지 꼴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튼 배블런제와 기펜제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직관적입니다. 반직관적이란 직관적으로 떠올렸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대 효과는 사회적 증거, 밴드웨건 효과와 거의 비슷하나 능동과 수동의 의미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리 내에서 동떨어지지 않게 집단의 행동을 따라하는 현상이다. 양들이 우두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으로 인간의 추종 심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특정 음식이나 패션 등이 유행하면 이를 소비하려는 성향이나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 때 매수하고 주가 하락 때 매도하는 것 등이 양대 효과에 해당된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밴드웨건 효과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따른 현상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매가 동력입니다. 반면 양대 효과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구매하므로 소비의 특성이 다소 수동적입니다. 유행하는 특정 브랜드의 옷을 따라 사려 하는 행위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여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 국면일 때 다른 사람들을 따라 매도하는 것으로 밴드웨건 효과와 비슷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양대 효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상당히 혼동스러워하는 개념이 있어 정리합니다. 사회촉진현상과 사회적 증거의 차이입니다. 사회촉진현상은 백그라운드 1권 69번 영상을 시청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원리 자체가 다르므로 혼동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주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증거는 잘 알고 있으니 사회촉진현상의 정의만 보겠습니다. 혼자서 했을 때보다 주위의 여러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인해 개인의 작업 능력 및 수행 능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으로 특별히 동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동료가 옆에 있기만 해도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단지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동이 변한다면 이를 사회촉진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사회적 증거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는 문명은 찬란히 빛나고 응전에 실패한 문명은 소멸한다. 그리고 그 응전은 5%의 창조적 소수가 이끈다. 어떤 사회, 문명, 문화, 국가, 집단이든 선두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은 현상 전체의 5%를 차지하며 우리는 그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을 할까요? 모방을 합니다. 모방하는 다수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창조적 소수에게 단순히 이끌려고 한다면 거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창조적 소수가 다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면 모방하는 다수는 이유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역사는 다양한 예로 보여줍니다. 모두가 창조적 소수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들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은 가지고 있으며 누가 창조적 소수가 될지는 너희 나이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가능성을 열어두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부모님 세대는 이미 모방자에서 창조자가 되기는 늦었습니다. 선도하는 창조자가 될지 따라가는 모방자가 될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